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한다며 서울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본부 직원들이 출장 목적까지 속여가면서 원희룡 지사의 개인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등 사실상 원 지사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인 마포포럼 세미나가 열린 지난해 10월 15일.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후보로 나서야 야권이 집권할 수 있다며 대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연가를 내고 행사에 참석했는데 서울본부 직원 2명이 원 지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본부 직원들은 출장 목적을 속여 원희룡 지사의 개인 정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본부 직원 B씨는 출장 업무도 신청하지 않았고 또 다른 직원 C씨는 행정지원 업무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한 후 5시간 내내 원지사 정치활동 행사장에 참석했습니다. 실제 이뤄진 출장에 대해서만 출장 여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서울본부에서는 출장 확인도 없이 여비가 지급된 사례가 지난 2019년에 48건, 지난해에는 2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제 출장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지침상에는. 출장 명인서가 없으면 여비를 지급을 안 해줘요. 우리 저기 파트에서도. 또 서울본부는 업무 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심야에 집행하고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승인과 취소를 반복해 결제 금액을 변경한 사례도 12차례나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는 출장 목적을 속인 것이 아니라 출장 등록이 누락된 것이며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계산착오로 재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서울본부에 출장 등 복무관리 부적정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하고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제주도의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해 의혹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성산읍 토지를 구입한 공무원 14명을 조사한 결과 8명은 증여를 받았고 나머지 6명은 소규모 농지를 구매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제2공항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고 이 가운데 토지를 매각한 1명도 시세 차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이번 조사가 형식적이라며 원희룡 지사는 입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최대 황금어장인 제주 바다도 이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제주 지역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나온 싱싱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동문수산시장입니다. 제주 해녀들이 채취한 소라와 전복 등을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고등어와 양식 넙치의 60%도 제주산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제주 바다로 유입될 수 있다는 소식에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불안감이 큽니다. 당연하죠. 해산물은 좀 먹기가 좀 불안한 게 있으니까 안 먹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바다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사는 일인데 그게 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처리하라. 제주 지역 어업인과 수산단체들은 주 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제주산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청정 제주 바다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어민들은 일본 영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국계 문이 닫혀 있어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주 지역 스쿠버 다이버와 환경단체들도 잇따라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의 공동자산인 해양 생태계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로 파괴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방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급식 재료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확대하고 일본 정부의 반생태적 결정에 대한 계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는 19일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해양수산국장과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출석시켜 원전 오염수에 대응한 상황과 계획, 수산물 안전성 등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농수축경제위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규탄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 제주 시내 재건축 아파트 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3.3제곱미터에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포스코 건설이 시공을 맡아 5층짜리 아파트를 열고 지하 4층에 지상 14층, 14개 동 899세대 규모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 2월 이곳 4층 54제곱미터형의 거래가는 6억 9천만 원, 3.3제곱미터에 4,215만 원으로 지난해 2월 3천만 원 선을 돌파한 뒤 1년 만에 1,000만 원이 뛰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3.3제곱미터에 4천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로 옆 단지인 이도주공 23단지도 3.3제곱미터에 3,900만 원대에 거래되는 등 사정은 비슷합니다. 기존 도심에 위치한 입지 조건에다 대단지 아파트란 점에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주도에서 그런 대단히 아파트 단지 공급이 없었고 학교, 병원, 그리고 쇼핑 등이 갖춰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거주 여건,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도시계획 심의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다목적 체육시설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과 2, 3단지와 연계한 진출입 계획 등 교통처리 계획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도주공 1단지 재심의 결정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비록 조합은 그 1단지, 2, 3단지가 다르지만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기에는 하나의 단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가 교통이 원활하게끔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세와 함께 꿈틀대는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 제주도가 투기 세력을 막겠다며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격이 급등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난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 청약이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호음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의 옛 대한항공 사원주택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1, 2단지는 최근 1순위 청약에서 204가구 모집에 2,802명이 신청해 평균 1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단지 84.9제곱미터형은 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84제곱미터 최고 분양가가 9억 4,830만 원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돼 제주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은 오늘 세월호 도착지였던 제주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분향소와 추모 행사장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에 도착하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에 흰 국화 꽃송이가 하나둘씩 쌓입니다. 한쪽에는 어린 희생자들을 잊지 못한 추모객들이 손수 쓴 메모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추모객들은 7년 전 오늘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희생자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정리된 이불과 금방 걸어놓은 듯한 교복, 가지런히 정돈된 책상까지 주인을 잃은 방은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의 방은 50여 장의 사진으로 전시됐습니다.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란 주제로 열린 추모 문화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속에 100여 명이 찾았습니다.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종이배 앞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하얀 깃발을 흔들고 거대한 노란 천위에는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글씨를 한자 한자 써 내려갑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서 했었던 제주입니다. 오로지 바라는 것은 하나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위해서 작은 움직임으로 큰 발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월호의 도착지였던 제주에서는 오늘 24일까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운영하고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주말 동안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현재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수도권 일부에서 관측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주말인 내일부터 황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가급적 실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외출하신다면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시속 60km의 강풍이 불겠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북쪽 기압골 후면으로 찬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전 중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껴있고 남서풍이 불고 있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 높겠는데요. 북부는 14도, 남부 13도, 동부는 1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와 동부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동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전해상에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조업하거나 운항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 없이 내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 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에 대해 두 번째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제주 고사리삼 등 자생식물과 동물에 대한 보호 계획을 보완하고 곶자왈 원형 등 특이지형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사파리월드로 추진됐던 제주 자연체험파크는 사파리를 제외한 관광, 휴양과 숙박시설로 변경됐지만 지난 2월 첫 심의에서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오늘 제1차 회의를 열고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특위위원장에 박원철, 부위원장에 양병우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9대와 10대 도의원을 지냈는데 인사청문을 거쳐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원희룡 지사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채용 강요와 막말 논란에 공식 사과한 김우남 한국마사 회장에 대해 마사회 노동조합은 김우남 회장이 거짓 해명으로 자리 보존에 급급해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김우남 회장이 노조의 성명 발표 당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명예훼손을 검토하다가 언론 보도가 확산되자 뒤늦게 거짓 사과와 해명했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를 폭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고교동문 7천여 명에게 지지호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동창회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직자 67살 황모 씨와 56살 양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메시지 내용에 총 동창회장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더라도 문자가 대표자 명의로 발송됐다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성탄절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를 흉기로 협박해 특수존속 협박 혐의로 기소된 61살 Y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부모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고가 존속 폭행과 협박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2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됐던 길이 12.6m의 참고래가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임시로 매립된 지 1년 3개월 만에 발굴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지난해 1월 참고래를 부검한 뒤 뼈에 붙어있는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땅에 묻었는데 전문 업체에 맡겨 골격을 표본으로 만든 뒤 내년 말쯤 전시할 계획입니다. 국제보호종인 참고래는 흰수염고래에 이어 지구상에서 2번째로 큰 동물이며 우리나라에서 표본으로 제작되는 것은 3번째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제주시 구자읍 월정 사거리 인근 일주 동로에서 렌터카 2대가 부딪혀 관광객 30살 주모 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